일부 파워 쿼리의 이해 및 시작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파워 쿼리의 이해 및 시작에서는 파워 쿼리는 엑셀 BI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파워 쿼리를 이해하기 위한 엑셀 BI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파워 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엑셀에서 파워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의 이해 및 시작의 학습 목표는 방금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엑셀 BI가 뭔지 살펴볼 거고요. 엑셀 BI의 요소 중에 하나인 파워 쿼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파워 쿼리를 엑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엑셀의 버전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동일하게 학습 내용은 엑셀 BI의 이해, 그리고 파워 쿼리를 이해하고 파워 쿼리 사용을 위한 엑셀의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엑셀 BI의 이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엑셀 BI는 레코드에 제한 없이 더 빠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엑셀의 추가 기능이에요.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해주면 엑셀 안에서 BI를 할 수 있는 엑셀의 추가 기능이지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냥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BI라는 게 붙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엑셀에 설치해서 쓰는 추가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정확하게는 엑셀에 BI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에 대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내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기술의 전체 집합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얘를 잘 분석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뭔가 결과를 도출해 주어야 그걸 토대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기술이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BI 도구들은 많이 있지만 저희는 업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 안에 BI 기능들을 학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BI라는 어려운 용어로 출발하면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이런 BI라는 용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엑셀에 추가로 설치해서 데이터 분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엑셀 BI의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배우실 파워 쿼리고요. 시리즈별로 계속 엑셀 BI의 요소별로 과정을 개발 예정인데, 두 번째는 파워 쿼리, 그리고 세 번째 파워 뷰, 네 번째 파워 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 BI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4가지의 요소를 엑셀 BI라는 것으로 묶어서 불렀었죠. 자, 나머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으나 오늘 배우실 파워 쿼리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검색, 연결, 결합인데, 아직 어떻게 검색하는지 어떻게 결합하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얘는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추가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웹에 있는 환율 정보를 엑셀에서 가져다가 매일 업데이트되는 환율 정보를 가지고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웹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몇 개의 데이터들을 좀 내가 직접 가져다 뭘 분석해 보고 싶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할 수 있고,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페이스북이니 세일즈포스니 셉이니 물론 조직에 따라 다 다른 업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저런 건 내가 알지, 우리 회사가 저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라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다 알아야 파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도 우리 회사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 ERP나 CRM에서 데이터를 내릴 수 있다면 걔들도 전부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는 이런 다양한 경로 중에 몇 가지도 설명을 드리겠으나 가장 많이 일반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엑셀이니 CSV니 이런 다양한 파일에서부터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파워 쿼리가 합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연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쿼리의 주요 역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분석하려고 가지고 온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도 파워 쿼리의 역할이에요. 아직은 이 설명만 가지고 파워 쿼리가 뭐겠구나 확 와닿지 않지요. 학습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파워 쿼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거니까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게 쿼리의 역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음 파워 피벗은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는 추가 기능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아직까지 파워 피벗이 뭔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과정을 계속 준비할 거고요. 조금 더 쉽게 파워 피벗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엑셀의 행은, 로우는 100만 행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100만 건이 넘는다. 그럼 엑셀 시트 안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 파워 피벗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도 엑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하실 수 있어요. 인메모리 기술,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100만 건? 내가 관리하려는 데이터는 10,000건도 안 되고 혹은 수십만 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파워 피벗은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는 만큼 작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엑셀이라는 도구만을 사용해서 엑셀 안에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만 개가 안 될 수도 있고 시스템에 아주 많은 수십 년치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늘상 이번 달 혹은 이번 분기 이번 연도 많아야 몇 년치 이렇게만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걸 알고 났더니 1년치만 매출 분석을 하던 걸 10년치 매출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볼까? 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그럼 엑셀의 한 시트에 있는 100만 행의 로우라면 불가능하겠지만 파워 피벗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개의 데이터, 10년치 데이터를 한 테이블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연도별로 매출이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가져다가 연결 하신 다음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런 애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분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가져다가 연결 해놓은 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전체를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데이터 테이블 하나 그리고 몇 개의 테이블에서 VLOOKUP 이 정도로 분석을 하지만 내 역량이 커져서 파워 피벗, 파워 쿼리 이런 걸 알게 된다면 더 많은 기간의 데이터,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엑셀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파워 쿼리니까 일단 파워 피벗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고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개 테이블이라면 연결해서 모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가 다 되었더라도 엑셀의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만으로 데이터를 시각화 한다면 지금까지는 만족하셨을지 모르지만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파악해내려면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데이터 시각화의 역할을 하는 게 파워뷰, 파워맵이라는 구성 요소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건 파워뷰고요. 막대, 원형, 꺾은 선, 여러 가지 차트 유형들로 데이터에서 빠르게 뭔가를 캐치해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리 데이터라면 서울의 매출이 얼마, 부산의 매출이 얼마 이런 지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물론 그런 데이터도 막대 원형 전부 가능하지만 지도 위에 매출을 보여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겠죠. 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맵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는 게 파워맵
이라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까지는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요. 실제 이 준비된 데이터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되죠. 그런데 오피스 365라는 엑셀의 최신 버전에서는 파워 뷰를 사용하려고 하면 보안을 위해 해당 기능이 막혀 있다라고 알러트가 떠요. 물론 레지스트리를 변경한다거나 뭔가를 설정해서 5365에서도 최신 버전의 엑셀에서도 파워뷰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안을 위해 막아놓았다라는 건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파워뷰, 파워맵보다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파워 BI라는 제품이 몇 년 전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까지는 엑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데이터 시각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파워뷰, 파워맵보다는 파워 BI를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면서 연계되는 파워 BI 과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련 과정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의 BI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엑셀의 BI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번 과정을 통해 파워 쿼리는 뭐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파워 피벗이라는 것도 있고 시각화도 있긴 하지만 시각화는 파워 BI가 더 효과적입니다. 까지 엑셀 BI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인 파워 쿼리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추가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비정형,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면 적합한 형태로 편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파워 쿼리의 첫 번째 역할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해요. 엑셀이나 CSV 텍스트 포맷의 파일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SQL이나 오라클, IBM, 사이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활용할 줄 아는 사용자분이라면 액세스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MS의 클라우드 DB나 애저를 연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 기타, 웹의 다양한 것들도 연결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방금 전 엑셀 BI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이걸 다 알아야 파워 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엑셀 파일밖에 안 쓰는데 상관없어요. 엑셀을 가지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아마도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터라 엑셀만 쓸 줄 아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새는 개인 사용자들의 역량도 많이 늘어나고 기업에서도 개인 직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도 열어주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내릴 수도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하다면 이런 것들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을 시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분석하려고 가지고 온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그러면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 쿼리의 두 번째 가장 큰 기능이에요. 분석에 적합한 형태란 그렇다면 무엇이냐? 학습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모듈 3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나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석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첫 행에 필드명, 열머리 글이 있고 세로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엑셀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로우 데이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정리가 된 크로스탭 형식의 데이터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되죠. 보통은 로우 데이터가 있고 방금 전에 보신 테이블 형태의 로우 데이터가 있고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이런 크로스탭 형식으로 데이터가 요약이 되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가 있고 피벗을 만들었는데 또 분석하고 싶다. 그럼 로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석은 하고 싶으나 로우 데이터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요약된 자료만 있더라. 그럼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로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크로스탭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양식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
분석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엑셀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크로스탭 형식이건 어떤 템플릿 양식들이건 기타 어떠한 포맷의 데이터도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야 분석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정형의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는 게 파워 쿼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 학습 모듈도 첫 번째는 엑셀 BI와 파워 BI의 사전 준비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세요. 자, 파워 쿼리의 큰 두 가지 기능은 이렇습니다. 설명드렸고요.